자, 2주가 지났는데요.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한 것들 이렇게 보면 저번 주에 스테이트 오브 VR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이트에 나와져 있는 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카라 V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으로 설명을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해드린 대로 오토파드 임포트에서부터 저희가 구글 점프 데이터 활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길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걸 진짜로 이렇게 자기 거가 되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차근차근 오늘 오토파드 임포트, 그리고 싱크 맞추는 싱크리니제이션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스테이트 오브 VR의 챕터 3가 더 스티치인데요. 여기 제일 하단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여기까지 메뉴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제일 하단에, 연습하기 싱크라는 게 있어요. 프랙티컬 싱크로니제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는데,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요. 오토파노 비디오의 도큐멘트 중에서 프랙티컬 싱크로니제이션이라는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VR 영상을 저희가 촬영할 때 프로덕션 과정에서 싱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후반 작업에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리다 보면은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사실은 글로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싱크를 맞추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왜 이 싱크 문제부터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은 카라의 오토파노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건데, 그 오토파노 임포트가 왜 좋냐면 카라 자체는 사실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없어요.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없는데, 물론 누크 스튜디오에 이렇게 매뉴얼 스티칭, 매뉴얼로 오디오를 통해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XML 데이터를 가지고 쓸 때 싱크를 맞출 수 있긴 하나, 자동으로 오토파노 비디오를 임포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토파노에서 싱크를 맞춘 기능을 가지고도 자동으로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싱크를 맞추는 거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운드로 일단 굉장히 많이 싱크를 맞추고요. 그리고 모션은 여기 좀 특별한 기능인데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맞추는데, 사실 매뉴얼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360도 방향에 대한 걸 맞춰야 되는데, 좌우 방향의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데 그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임들이 연속으로 되는 것이 의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로 맞추는 건 좀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매뉴얼로 맞출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플래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싱크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다음 그림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가만히 있을 때 모르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티칭이 잘 되지 않은 스티칭 면들이 따로따로 놀게 되죠. 이게 싱크가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싱크가 맞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스티칭이 잘 된 것 같더라도 오브젝트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2개로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스티치 면을 지나갈 때 유별나게 드러나겠죠. 그런 현상들이 싱크가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싱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카메라의 롤링 셔터 문제 때문에 싱크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운드 싱크로니제이션입니다. 사운드의 오디오 웨이브폼을 통해서 싱크를 맞추는 거고요. 2번째, 이건 오토파노에만 있는 기능인데 모션 싱크로니제이션이에요. 모션은 말 그대로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 자체의 오브젝트의 떨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 싱크로니제이션을 하려면은, 사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초반에 박수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일부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문제점은 사운드 웨이브폼이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모션 싱크로니제이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션 싱크로니제이션은 말 그대로 카메라를 돌리는 건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컬러렛 모션 싱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컬러에서 3년 전에 이렇게 컬러랩 해가지고 Full Automatic Visual Synchronization of Multiple Camera라 그래가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각각의 돌아갔을 때 화면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정도의 그 오차 범위 그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요. 그 그래프에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플레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카메라들의 움직임의 정도를 2D 좌표에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움직임의 위아래에 그 주파수 진폭들을 비슷한 범위를 찾는 거예요. 저런 다음 식으로. 그러면은 이 6개의 카메라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추는 거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모션을 사용해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실제 모션하고 오디오하고 싱크를 맞췄을 때, 자, 모션 싱크로하고 오디오 싱크로를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은 모션 싱크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싱크고요. 소리가 좀 안 좋은데,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버퍼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벽하게 기능을 한다면 모션 싱크가 오디오 싱크에 비해서 싱크 기능이 약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보아가지고 잠깐 볼까요? 화면이 많이 흔들릴 때가 스티치 만들이 안 흔들릴 텐데 오디오에 비해서 모션이 조금 이런 쪽에 스티치가 많이 조금 더 단단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션 싱크로 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매뉴얼로 이거를 싱크를 다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매뉴얼 싱크를 다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오토파노에서는 상단에 보면은 유즈 오디오 투 싱크로나이즈, 유즈 모션 투 싱크로나이즈가 싱크를 맞추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오토파노 비디오에 실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있고, 자, 그래서 오디오의 웨이브폼이 이렇게 있으면 캠 4번이 자, 이렇게 3프레임 이동하고 캠 5번이 6프레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싱크가 맞았을 때, 싱크가 일치했을 때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뉴얼 싱크로니제이션은요, 말 그대로 이거 싱크를 일일이 매뉴얼로 맞추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플래시입니다. 각각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이렇게 한번 딱 하면은 플래시들이 딱딱딱딱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치하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오브젝트 움직임을 가지고 6개를 동일하게 맞추는 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많이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싱크가 안 맞는 거고, 어떻게 하면 싱크가 맞는 거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싱크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오디오, 매뉴얼 그런 것들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했고요.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지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자, 푸티지가 있고 저희가 테스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찍은 거고요. 14대의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리그를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동그랗게 구글 오디세이 리그처럼, 오디세이 리그는 아니고요. 오디세이 리그 형식으로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 14개의 고프로를 사용을 한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싱크를 맞추는 여러 가지 기능, 그리고 오토파노에다 싱크를 맞춘 걸 가지고 카라 VR로 임포트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싱크를 맞추는 기능은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좀 더 디테일 있게 이번 시간에 싱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크 스튜디오로 갖고 오는, 저희가 어쨌거나 파이널로 누크니까, 누크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누크 스튜디오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 프리미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VR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 일단 아무런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이번 주라 그러는 2017년 6월 8일이에요. 2017년 6월 8일인데 애플 거기에서 이번에 iMac 프로 발표하면서 원래 맥OS 쪽에서 VR 쪽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덜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메탈2라는 비디오 API가 공개되면서 거기 안에서 바이브 같은 것도 지원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얘기는 조만간에 파이널 컷 프로
파이널 컷 프로에서도 VR이나 어떠한 그런 도구들의 확장성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 버전을 이렇게 킬 거고요. 자, 프리미어 버전이 혹시라도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프리미어 버전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7 프리미어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총 14개의 카메라인데 저희가 스테레오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일단 모노 기능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총 7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13번. 자, 그래서 레이블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자, 넣고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뉴 프로젝트 한 다음에 네. 자, 일단 뉴 프로젝트에서 자, 데스크탑에 만들고 자, 유저 네임은 프로젝트 이름은 카라 오픈 클래스 버전이 이렇게 만들게요. 오케이. 자, 만든 다음에 임포트해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자, 파란색으로 레이블한 것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임포트. 프리미어는 자체적으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오디오 웨이브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자, 리스트로 보면 볼 수 있겠죠? 자, 고프로로 촬영되어 있는 mp4 파일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 그리고 해상도는 2,700, 2.7K로 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4:3 비율이 2.7K로 촬영이 되어져 있고요. 각 클립의 일반적인 듀어레이션은 1분 20초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시퀀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드래그해서 시퀀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뷰가 뜨겠죠? 뷰가 떠요. 그래서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순차적으로 올려주세요. 5번, 그리고 7번, 그리고 9번, 그리고 자, 더 위에 올리면 되겠죠? 11번, 그리고 13번. 아이고 올라가라. 안 보이네. 자, 13번.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확대 플러스 키 누르면 확대되는데 오디오 웨이브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웨이브폼 이렇게 뭐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싱크로나이즈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자, 클릭 포인트를 어디에 오디오 기준으로 싱크를 맞추겠다. 오케이 누르면은 자,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자, 싱크를 맞추는데 지금 뭔가 자, 앞쪽에서 네, 싱크가 맞았네요. 자, 앞쪽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피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싱크들이 다 이렇게 안 맞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홈뷰고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싱크를 맞추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약간 변화식으로 움직이는 걸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싱크로나이즈 오디오 오케이 누르면은 여기 밑에 웨이브폼을 보시면 돼요. 싱크가 딱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데이터를 그대로 누크로 옮기시는 거예요. 누크로 옮기시는 건데 여기서 약간 편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 필요 없는 부분 편집해도 되는데 편집은 누크에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 프리미어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시퀀스, 요 시퀀스가 이렇게 있죠. 자, 저장 한번 하고 그리고 XML 데이터로 옮겨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 컷 프로 XML 또는 AAF, EDL이 있는데 EDL 같은 경우는 여러 트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AAF나 XM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XML. 자, 그리고 자, 데스크탑에 자, 싱크. 자, 여기 뭐 어떤 이름으로 할 건지 카라 오픈 클래스 버전 01. 자, 저장할게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장이 되어져 있는 XML 파일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은 익스터널 마크업 랭귀지로 이렇게 언어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언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누크 스튜디오를 여는 거예요. 누크 스튜디오. 그러면 이 타임라인이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 안에 싱크가 맞은 것까지 그대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누크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import XML 그리고 홈 데스크탑. 자, XML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자 오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싱크가 딱 맞아 있죠? 자, 싱크가 맞아 있고,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싱크가 맞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 원하는 영역만, 자, disable, D키 누르면은 disable이 돼요.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바로 첫 번째 메뉴에서 상단에 보면은 어떠한 비디오 트랙을 볼 수 있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비디오 트랙이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러면은 얘는 처음부터 비디오 3번만 보게 되면요, 레이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비디오 3번만 보여요. 이 가운데서 원하는 트랙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메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사라지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선택한 다음에, 자, 오디오는 루프에선 전혀 쓰진 않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은 만약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Shift C 누르면요, 전체가 다 잘려요. 이런 식으로 Shift C. 그럼 전체가 이렇게 편집이 되죠. 그리고 후반에 와서 다시 Shift C 누르면 여기 아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딜리트 키 누르면은 지워지게 되고요. 딜리트 눌러서 지웠어요. 그래서 인아웃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 앞쪽에 이렇게 자, 선택해서 지우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선택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인아웃 포인트가 정리가 된 거고, F키 누르면 피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자, 정리를 해서 한 거고요. 이 다음에 카라 VR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7개의 트랙을 다 선택하는데, 현재는 MP4 파일이에요. MP4 파일이라서 MP4 파일을 그대로 카라 VR로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누쿠는 원래 시퀀스 기반의 합성 툴이기 때문에 MP4 같이 이렇게 압축이, HDR264로 압축이 많이 되어져 있는 코덱을 가지고 가시면은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불리해요. 일반 편집 프로그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손쉽게 MP4 파일로 그 시퀀스 파일로 만드냐? 그거는 저기 누쿠 스튜디오에 있는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트랙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트랙을 얘를 캠 01이라고 하고요. 캠 02, 캠 03, 캠 04, 캠 05, 캠 06, 캠 07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시퀀스 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홈 데스크탑, 자, 카라 오프 클래스 버전 02. 자, 그래서 익스포트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E 해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제가 카라 프리셋을 하나 만들게요. 자, 카라 오픈 클래스 프리셋이고요. 자, 어디에? 일단 데스크탑에 저장해라. 데스크 저장하고, 자, 데스크탑에 저장하고 거기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소스라는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그 안에 폴더를 다시 만들어라. 폴더의 이름은 트랙을 지금 캠 01, 캠 02, 캠 03, 캠 04, 캠 7을 해서 7개의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을 만들어라. 파일은 트랙이라는 트랙 이름을 가져오고, 캠 01, 캠 02, 캠 03 그런 이름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자, 샵샵샵샵 닷 익스텐션 JPG 파일을 일단 만들게요. 실제 그래서 7개 오디오는 안 하고요. 그리고 클립 레인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C 눌러, 시프트 C 눌러서 컷 된 거를 무시하고 원래 클립의 레인지를 가져가게 돼서 저희는 컷 레인지로 하겠습니다. 컷 레인지. 그리고 프레임 시작은 일단 1프레임부터 시작하게 할게요. 1프레임부터 시작하게 하고, 트레이스 코드 이미지. 자, 뭐로? JPG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퀄리티 1, 그리고 리포맷. 자, 리포맷 안 하면은 원래 그 해상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펙트 넣을 거 없죠? 리타임 할 거 없죠? 자, 그리고 기준 할 거 없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그리고 프레임 서버를 하면은 한 번에 저는 프레임 서버를 여기 프리퍼런스에 가면 이렇게 제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저장이 돼요. 클로즈 누르면 익스포트 누르면 실행이 되고 익스큐트가 되고, 클로즈 누르면 이 상태가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클로즈 누른 다음에 키핑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프리퍼런스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자, 하드웨어 프로세스에 가시면 하드웨어, 그리고 로컬리제이션, 스레드 프로세스에 보면은 프레임 서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서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볼 건데, 여기 익스포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프레임 서버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쪽에 있나요? 제가 예전에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기능들이 약간 좀 바뀌어서요. 하드웨어,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스레드 프로세서, 그래서 얘는 플레이백 할 때 하고요. 자, 여기 있네요. 프레임 서버 프로세서 투 런 5라고 되어져 있는데, 5라고 되어져 있으면 한 번에 5개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JPG 같은 경우는 0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인데 지금 저는 얘를 10으로 바꿀게요. 한 번에 렌더를 10프레임씩 거는 거예요. 프레임 서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했습니다.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면은 한 번에 10프레임씩 얘네들이 렌더링이 돼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다 저장돼 있죠?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쭉쭉 이제 렌더링이 돼요. 자, 실제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확인할게요. 자, 데스크탑에 소스란 폴더에 캠01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자, 지금 이게 프레임 서버는 껐다 켜야지만 아까 제가 10이라고 적용됐던 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5로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5개씩 지금 템프 파일이 생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 현재 CPU 활용률을 이런 식으로 누프해서 얘네들이 5개씩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둘, 셋, 넷. 자, 렌더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게, 프레임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백그라운드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쉽게 JPG 파일을, 시퀀스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시퀀스 파일들이 자동으로 캠1, 캠2, 캠3, 그리고 이름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됩니다. 인아웃 포인트 잡은 거대로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퓨전 누르고 클리어 컴플리트 누르면은 캔슬 올, 다 이제 정지, 러닝 나오는 거 정지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미엄 말고 또 다르게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말고요, 특정한 기능을 하나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돈 세이브 할게요. 자, 프리미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자이언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트랙 코드의 플러그인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하시는 정도고요. VFX 쪽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프라이베트라는 키워드 있고, 그리고 여기 디노이즈 플러그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거는요, 플로러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예전부터 오디오 기반의 싱크를 맞출 때 굉장히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독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디테일 있게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로러라이즈 4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애드 미디어가 나와요. 애드 미디어, 여기에 미디어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1번 미디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디오 웨이브폼을 얘네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3번, 한 번에 다 넣으면은 1, 2, 3, 4가 5, 6, 7이 이렇게 한 트랙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 주고요.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여기 웨이브폼이 있는데,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웨이브폼이 동일하게 딱 맞게 떨어져요. 짠! 하면서 금방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포트 타임라인. 자, 두 가지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 버전하고요. 프리미어 프로인데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로 하면은 파이널 컷 프로 XML 버전, 그러니까 7의 XML 버전이라서 아직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7의 XML 버전만 지원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로 익스포트하면 누크 스튜디오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프리미어 프로를 익스포트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게요. 자, 플럴 아이즈 버전. 아이즈 XML 프로라이즈. 자, XML로 익스포트를 한 거죠. 익스포트. 자, 그러면 프로라이즈 익스포트가 되고 누크 스튜디오에 다시 킨 다음에 제대로 임포트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자,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가 메뉴가 안 뜨네요. 컨트롤 시프트 I. 디렉토리 임포트네요. 컨트롤 옵션 시프트 I. 자, 시퀀스. 자, 플로러라이즈 오픈 하면 XML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데 싱크가 맞은 상태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아까 프리미어에서 싱크를 해가지고 왔던 거하고 동일하고요. 만약에 전 시간에는, 바로 전에는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 시퀀스 채로 누크로 가져올 때 익스포트 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퀀스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mp4 가지고 카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Shift C 눌러서 자, 얘가 지금 단축키가 동작을 안 하는데, 이거 활성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컷, 레이저 올, 그래서 Shift C, 클릭이 안 되네요.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자, 선택됐습니다. C 누르면 단축키가 안 먹는데, 자, 일단 그러면 여기 편집을 했다 그러고 지금 버그가 있는 거니까, 자, 7개의 클립을 선택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펙트, 소프트 이펙트도 얘가 지금 동작을 안 하네요. 시퀀스 더블 클릭. 자, 일단 한번 저장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세이브 프로젝트, 카라, 오픈 클래스, 버전 3. 얘가 지금 클릭 자체가 안 돼서 지금. 됐다. 버전 3. 키보드가 안 눌러지네요. 세이브, 오버라이트 그냥 시키겠습니다. 자, 누크로 스튜디오를 끄고 다시 킬게요. 던 세이브. 자, 다시 히어로로 열었네요. 누크 스튜디오로 열었어야 되는데.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 오픈하고요.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히어로하고 누크의 컴프를 두 개 다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픈 프로젝트 하면 히어로 프로젝트 열리는 거고, 오픈 컴프 하면 누크의 프로젝트가 열리는 겁니다. 자, 오픈 프로젝트, 홈, 데스크탑. 자, 오픈 프로젝트에서 열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편집이 되겠죠? 자, Shift C 편집되죠? 그래서 원하는 구역을 이렇게 잘라요. 필요 없는 영역까지 굳이 스티칭하면서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리니까,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 Shift C 눌러서 후반부 쪽 이렇게 편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F 누르면 피트 되고요. 자, 요만큼 저희가 스티칭 한번 해볼까요? 비디오 1번부터 7번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Conf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프로젝트 파일하고 저장 파일을 만들 것인지 묻게 되고요. 저는 데스크탑에 하겠다. 데스크탑 선택하고, 자, 여기에 오픈 클래스 컴프 버전 01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오픈 누르면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메뉴가 나와요. Add a single comp across all shot 하고요. Add a separate comp for each shot 나오는데, 세퍼레이트 컴프라는 건 비디오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개의 누크 컴프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싱글 컴프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하나의 컴프에 7개의 시퀀스를 임포트 하겠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dd a single comp across all 샷을 누르셔야 돼요. 오픈 그러면은 컴프 데이터 하나 만들어지고 그 상단에 이렇게 VFX라는 마지막 결과물 라이트를 하면 여기 결과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를 더블 클릭하면요 노드 그래프에 7개의 샷이 들어오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무래도 MP4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느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누크는 MP4 데이터가 많이 느립니다. 똑같은 카메라 트래커로 돌려도 DPX는 훨씬 빠른데요. MP4는 좀 많이 느려요. 자,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 기준으로 저희가 자, 스티칭 할 건데, 이때 보시면요. 여기 보면 타임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임 클립이 지금 스타트 앳 0. 자, 스타트 앳 0.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스타트 앳 0.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미 싱크가 맞은 상태에서 다 잘랐기 때문에 스타트 앳 0, 스타트 앳 0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 전에 Shift C로 자르지 않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 타임 클립 자체에 여기 스타트의 포인트 자체가 되게 틀리게 돼 있어서 싱크가 맞은 상태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모두 이렇게 싱크가 맞은 상태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 데이터 그냥 지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시퀀스 따로 갖고 오고 싶으면은 요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위에 데이터도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L 누르면은 요렇게 묶이게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라 카메라 솔버 그리고 자, S 누르고 프로젝트 셋업은 S 눌러서 프로젝트 셋업은 풀사이즈 포맷은 저희가 4K 랜농, 4K 렉트리니어, 4K 랜농, 프리퍼런스는 하나만 나오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감마 2.1로 설정되어 있어요. 뭐 MP4 파일이어서 지금 감마 RE709 감마 2.1로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프로 컬러 스페이스를 여기서 그 고프로 중에 프로튠으로 촬영하시면요, 여기 프로튠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를 변경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프로튠 컬러 스페이스를 변경하시면은, 아이고 어디 있는 게 프로, 얘가 보냈네요. 자, 감마 2.2하고 프로튠하고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프로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튠으로 고프로 메뉴 중에 프로튠 메뉴를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원래색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시작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프로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프로튠 컬러 스페이스, 아이고 프로튠 컬러 스페이스, 프로튠 컬러 스페이스. 저희는 촬영할 때 프로튠으로 아마 설정을 했을 겁니다. 네, 프로튠 컬러 스페이스를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현재 318프레임에 카메라 정지에 있거든요. 318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포컬 렌스 옵티마이즈 싱글에서 매치해서 간단하게 솔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브 매치 솔브.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셋업에 가시면 온라인 호리젠탈 카메라 리그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호리젠탈이 잘 맞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이 솔브 에러 스레솔드 10 이상인 것들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젝트 누르면 빨간색이 사라지게 되고 솔브 에러가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리파일 누르면은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카메라 솔브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에러율이 3.9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가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잘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컬러 매쳐. 그래서 7개의 카메라의 컬러를 노출값을 자, 분석해서 매칭을 시켜주고요.
before, after 노출 값이 자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before, after.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디테일 있게 보면은 블렌딩 되어져 있는 쪽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카메라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더라도 이렇게 블렌딩이 되어져 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고스트 현상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스트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스티처 노드를 통해서 카라 스티처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셋업을 잘해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before, after, before, after 여기 보면 블렌딩 모드 있는 게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자 프로라이즈를 통해서 싱크를 맞춘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노드 그래프에서 렌더를 하게 되면은 렌더는 저 밑에 있죠? 이렇게 맞춰서 렌더를 하게 되면은 자 DPX 파일로 렌더링이 나오겠죠. 4K 파일이 그 렌더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렌더된 게 여기 위에 상단에 올라오게 돼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4K 스티칭이 된 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플레이가 되고요. 누구 스튜디오 보면은 카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HMD 프리뷰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니터 아웃풋이 있는데 만약에 자 노드 그래프나 누크 버전 같은 경우 S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긴 없나? Shift X에 있나? 일단 모니터 아웃풋에 보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카라 VR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HMD가 되어져 있으면 맥OS 같은 경우는 오픈 HMD라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이브 같은 경우로. 그래서 바이브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모니터 아웃풋으로 볼 수 있고요. 누크 같은 경우는 프리퍼티스 쪽에 에서 가시면요. 스튜디오 타임라인 자 그래서 루트 쪽에 여기에서 지금 설정이 없는데 아웃풋 설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모니터 아웃풋 설정이. 그래서 모니터 아웃풋 설정에서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싱크를 맞춰서 카라로 가져오는 케이스, 그리고 어떤 케이스를 했냐면은 프로럴 아이디를 통해서 싱크를 맞춰서 가져오는 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를 더 해볼 건데요. 누크에서 오디오 웨이브폼을 매뉴얼로 그냥 맞추는 기능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토파노 비디오의 싱크 기능을 활용한 다음에 오토파노 비디오 임포터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크 스튜디오 안에서 만약에 싱크를 맞춘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크 스튜디오 이렇게 키겠습니다. 그리고 자 임포트해요. 자 차트를 이렇게 임포트합니다. 7개 6, 7 자 이렇게 임포트하고 바이너리 하나 만들게요. Alt B, Ctrl B 한 다음에 빈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오픈 클래스 자 그런 다음에 뭐 take 1, take 01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yes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자 여기 보면 2704, 2028 해상 도구 29.97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Alt N 커맨드 N 눌러서 자 시퀀스 파일 하나 만들고요. 시퀀스의 아웃풋 레졸루션은 자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New 자 그런 다음에 고프로 2.7K 27K 2.7K 자 그리고 위드하고 하이트는 자 아이고 에디트 해야겠네요. 커스텀 아잉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자 2704 2028 다시 이거 어떻게 에디트를 못하나? 이 상태에서 여기는 에디트가 안되네요. 원래 에디트하는 기능이 있는데 더 오버라이트 시킬게요.
자, 고프로 27K 2704 2028. 자, 이렇게 해서 4대3 비율도 맞춰주고요. 29.97. 자, 1번 트랙. 자, 그러면은 맞게 되고 3번 5번. 자, 오디오 쪽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공간이 좀 좁으니까. 이거 오디오를 지금 지우면 안 되죠? 오디오를 싱크로 맞출 거니까. 죄송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트랙을 이렇게 올리고요. 스페이스 바로 누르시면요. 화면이 커져요. 화면이 커지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화면이 피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여기쯤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줌인은 하시고요. 줌인을 하시고, 자, 일단은, 자, 기준이 되는 거 하나 설정을 할게요. 요 친구 거의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자, 프레임을 보면은, 자, 확대,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죠. 요 친구를 기준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어리드 키하고 마침표 키가 너지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뷰어,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클립. 자, 클립에 가시면요, 너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너지라는 기능의 단축키가 피어리드 키하고 마침표 키인데, 자, 너지 있고 레프트 라이트를 옮기는 게 피어리드 키하고 마침표 키예요. 자, 콤마하고 마침표가 피어리드니까. 그래서 제가 콤마를 눌러볼게요. 콤마 하면 한 프레임씩 뒤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이렇게 맞추고, 콤마 이렇게 맞추고, 콤마 이렇게 맞추고. 얘네들은 한 프레임 콤마.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싱크를 맞출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오디오 웨이브폼으로 싱크 맞추는 게 사실 자동으로 맞춰줘서 우와 하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싱크를 맞출 수 있죠.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가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플래시 프레임을 만약 플래시 찍잖아요. 그럼 플래시 프레임을 찾는 거예요. 플래시 프레임을 찾고, 그때 여기 플래시 프레임이다. 비디오 1 가서 확인해요. 그럼 비디오 1이 되고요. 비디오 2 확인하면 비디오 2가 되고, 비디오 3이 되고, 비디오 4 이때 플래시가 안에 들어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치 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개씩 또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리젠탈로 두 개를 보고요. 왼쪽은 비디오, 오른쪽은 비디오 7번 이렇게 보고요. 왼쪽은 비디오 5번 이렇게 본 다음에 비디오 4번 이렇게 본 다음에 두 개를 레프트 라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레프트 라이트 버튼으로 이게 싱크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보면서 한 번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프리미어 정리를 하면은, 프리미어의 싱크 기능, 그리고 프로라이즈의 싱크 기능, 그리고 누크스튜디오에서 오디오를 통해서 매뉴얼로 싱크를 맞추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자,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싱크를 맞춰서 카라의 오토파노 임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가져오는 거. 저번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누크 유저 그룹에서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영상이 제대로 안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그래서 일부러 14개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14개의 영상에 싱크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토파노 비디오, 자, 3.0 데이터를 써도 되고요. 2.6 데이터를 써도 되고, 2.3 정도 데이터를 써도 돼요. 세 개 다 테스트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임포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파노 비디오 지금 저는 2.6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총 14개의 고프로 파일을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14개 드래그해서 가져왔고요. 자, 그럼 14개의 데이터가 요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쯤으로 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14개 데이터. 그리고 싱크로니제이션 한 다음에 오디오로 싱크를 맞추는데
30이라고 적혀져 있는 앞으로 30초, 뒤로 30초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use audio to synchronize 라는 버튼 누를게요. 그럼 여기에 nearest 프레임에 싱크 버튼이 쭉 떠요. 먼저. 자,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앞쪽으로 30초, 지금 여기가 대략 24초 765 프레임이니까 앞으로 30초 다 계산하고 뒤로 30초 계산하라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하단에 보시면 Calculate Sync Sound Base Synchronize 계속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약간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 워닝이라고 뜨죠? 얘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디오 웨이브 싱크하는 거 주점을. 잠깐만 이렇게 가서 제가 여기 10초 정도로 줄일게요. 10초. 그리고 오디오 검색해 찾으라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하나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오차가 심할 리가 없는데, 리스토어 디폴트 한 다음에 다시 use audio to synchronization, synchronize. 자, 됐습니다. 여기 보면 accurate synchronization, 자, 찾았다가 나오죠? 어플라이 시켜야지만 적용됩니다. 6383 20, 32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스티치 한번 해볼게요. 스티치 하면 스티칭이 되겠죠. 자, 하단에 보시면은 create one reference panorama에서 current position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프레임을 선정한 다음에 그 하나의 프레임이 7초 737 프레임이겠죠? 스티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래도 14개의 2.7K 파일을 스티칭해서, 자, 하나의 레퍼런스 파일 그 파노라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뷰는 필요 없으니까 살짝 닫을게요. 그리고 화면이 하나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8K 이상 되는 VR 영상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자, 하단에 작업 명령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F. 아이고, F키가 반드시 Shift F 눌러야되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Shift F 누르면은 렌더 타임하고 요 영역까지도 누크로 그대로 이렇게 전송이 돼요. 그리고 실제 넘버 보시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뭐 컬러를 맞춰도 되겠죠? 자, 어플라이 누르면은 컬러가 이렇게 잘 맞겠죠? 자, 짠! 하고 컬러가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컬러가 잘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을 세이브 할게요. 세이브 프로젝트 하고, 자, 카라 오픈 클래스 오토파노 버전 01. 자, 해서 세이브 했습니다. 얘는, 자, 종료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누쿠에서 카라에 있는 오토파노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라에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임포트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장했던, 자, KAVA라는 파일이 오토파노 비디오의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오픈해서 갖고 오면요, 묻게 됩니다. 무엇을 묻게 되냐면, 자,
프로젝트 카라 VR의 프로젝트 오토파노 비디오의 프로젝트의 프레임 레이트 세팅을 그대로 갖고 올 건지 당연히 갖고 와야겠죠. 그리고 렌더 포맷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오토파노 비디오는 최대 해상도로 렌더 포맷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8K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거고, 그리고 컬러 배처 노드를 추가해서 컬러 배치를 할 거냐 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티처가 벡터 마핑을 하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거를 디세이블 시킬 거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디세이블 시키면 속도가 좀 줄겠죠? 자, 디세이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14개의 파일이 싱크가 맞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영역도 설정했죠. 그 영역도 같이 들어와요. 영역도 설정이 되고 렌더 포맷은 한 8K 정도로 될 것이며 프로젝트는 알아서 29.97 정도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need input 하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카라 VR 상태로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임포트 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솔버, 자,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렌더 인터벌이 바로 166프레임부터 737프레임까지. 이게 바로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166프레임부터 737프레임까지 저희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티처 모드가 이렇게 있죠. 얘는 벡터 enable warp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1201 쪽에 한번 갈까요? 자, 현재 보면은 7966 곱하기 3983의 랜덤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 저희가 enable 왁 기능을 키면은 와핑이 될 거예요. 자, 8K의 해상도에 지금 VR 이미지를 와핑, 벡터를 계산해서 와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모노 이미지로 와핑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스테레오 이미지로 와핑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작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죠. 자, 그래서 8K 해상도. 자, 1대1 비율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해상도를 비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1대1 비율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볼 수 있고, 카메라 1번부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옵셋 6프레임, 3프레임, 7프레임, 여기는 거의 8프레임 정도 되죠. 요게 바로 싱크를 맞춰 있는 기능이고요. 카메라 솔버에서 솔빙이 됐던 이 데이터가 바로 여기 보면 이 카메라 데이터가 오토파노 비디오의 카메라 데이터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RX, RY, RZ, 야피치롤, Shift XY, 옵셋, 디스토션 1, 2, 3가 K1, 2, 3의 디스토션 나타내는 거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링크 되어져 있는 것이 카라하고 오토파노 비디오에 똑같이 연동된다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말 그대로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 같이 연동이 되겠죠. 자, 여기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포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 맞춰놓은 거 똑같이 연동되고, 스티처에서 와핑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싱크 기능만 하루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싱크 기능만 하루 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솔버 하셔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가 아무래도 좀 무리다 그러면은 4K 랜덤으로 설정해 주시면 4K 랜덤으로 다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즈 싱글 매치, 여기서 해당 프레임에도 매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13579 예를 들어 스테레오하고 2468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나누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나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저번 시간에 부족했던 오토파노 임포트 기능하고 오토파노 임포트 기능을 공부하면서 싱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싱크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거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고급 기능 같은 경우라면 플래시로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맞추는 기능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나중에 워크샵 같은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티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그 코리아 누크 유저 그룹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해당 질문을 이렇게 한 번씩 오픈 클래스 할 때마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다음에 카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